당뇨병 환자들이 암이 발생해버리면 항암 치료를 했을 때 몸의 회복이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좀 더딥니다. 안녕하세요. 내과전문 닥터케이 김지은입니다. 요즘 외래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당뇨병이 오래되면서 고혈압과 고지혈 등등이 같이 발생해서 함께 치료를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께 혈당 관리를 좀 더 철저히 잘하자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거 아셨나요? 당뇨병은 사실 암과도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발 혹은 당뇨 망막병증, 당뇨 신경병증 이런 것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암과의 연관성은 좀 낯설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당뇨병과 암에 어떤 관계가 있고 혈당 관리가 과연 암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당뇨병과 암의 각각의 그런 추이부터 한번 볼게요. 당뇨병, 암 이 두 가지 모두 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질병이죠. 2020년을 기준으로 암으로 인한 전 세계의 사망자는 약 1,000만 명에 달하고요. 같은 해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자도 150만 명에 달합니다. 이 두 가지 질환은 사실 전혀 다른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바로 비슷한 생활 습관과 위험 요인이에요. 대표적으로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흡연, 노화 등이 있습니다. 특히 비만은 당뇨병의 가장 큰 원인이자 만성염증 상태를 유발해요. 그리고 이렇게 만성염증이 지속되면서 우리 몸의 염증이 반복되면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지방세포는요, 그냥 단순히 지방을 저장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몸에 다양한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 공장의 역할도 하기 때문이에요.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신호물질로는 대표적으로 아디포카인이 있어요. 이 중에서도 식욕을 증가시키고 염증을 촉진시키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비만세포가 자꾸 늘게 되면 렙틴이 증가하게 되고, 게다가 인슐린 감수성을 좋아지게 하고 항염작용을 하는 아디포넥틴이라는 좋은 호르몬은 감소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균형이 무너지면 몸의 염증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암세포가 스스로 혈관을 만들고 암세포 자체가 분화되면서 온몸으로 퍼지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당뇨병 환자에서는 IGF-1이라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가 증가하는데, 이 IGF-1이 여러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특히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같은 고형암의 유발을 증가시키게 돼요. 여기에 더해서 고혈당 그 자체도 암세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세포 내에서 활성산소량이 증가하게 돼요. 이 활성산소는 DNA를 변형시켜서 유전자 이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돌연 변이가 일어나고 결국에는 암세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정리해보면 비만세포의 가장 안 좋은 호르몬인 아디포카인의 분비, 그리고 IGF-1 유사 성장인자의 분비, 또 고혈당 상태 지속 모두 다 암을 발생하게 하는 큰 요인들이 돼요. 실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당뇨병과 암의 연관성이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유럽의 코호트 연구 결과를 보면 혈당 수치가 높아질수록 남녀 모두에서 암 발생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췌장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방광암, 자궁내막암에서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져요. 또 하나 대표적인 연구가 있어요. EPIC, 에픽 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유럽 10개국에서 연구가 된 거고 무려 52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예요. 이 연구 결과에서도 당뇨병이 있는 환자에서는 없는 환자에 비해 자궁내막암의 발생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이처럼 당뇨병과 암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뇨병은 단순히 당이 높은 질환이 아니라 호르몬, 염증, 성장신호 등 전신의 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의 어떤 장기라도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반복되면 암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자, 그렇지만 너무 무거운 얘기만 했죠, 제가. 당뇨병이 있다고 무조건 암이 생기는 건 또 아니긴 합니다. 다만 당뇨병이 암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당뇨병은 암의 직접적인 요인보다는 촉진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혈당이 오랜 시간 조절되지 않는다면 염증이 악화되면서 암세포가 더욱더 자라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져요. 게다가 암세포는 포도당을 굉장히 많이 먹으면서 증식하기 때문에 혈당이 그렇게 많은 환경 자체가 암을 악화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암세포는 일반 세포보다 포도당을 훨씬 더 많이 소모하면서 빠르게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당
혈당 상태를 방치하면 암세포에게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당뇨병 환자들이 암이 발생해버리면 항암 치료를 했을 때 몸의 회복이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좀 더딥니다. 그리고 부작용에도 더 약하고 회복 속도가 확연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된 치료 일정이 자꾸 늦어지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치료가 중단되기도 하고요. 결국 당뇨병은 암의 발생뿐만 아니라 치료 과정과 예후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당뇨병이 있다면 무조건 당할 수를 6.5에서 7% 사이로 맞춰야겠죠. 그거보다 좀 더 떨어지면 사실 더 좋고요. 반대로 암이 발생한 분이 암이 원래 진단받았던 분, 뭐 치료 중이든 치료를 했든 암 이후에 당뇨병이 발생하면 그 당뇨병은 굉장히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항암 치료를 받을 때는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같은 걸 많이 써서 혈당 관리가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담당 의사와 계속 논의해 가면서 혈당을 꼭 잘 조절해야 되겠죠. 실제로 암 환자에서 당뇨병 유병률이 일반 사람에 비해서 좀 더 높게 관찰됩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있는 암 환자는 당뇨병이 없는 암 환자보다 사망률이 더 높아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당뇨병이 혈관은 물론 전신의 면역 상태에 관여를 해서 면역을 떨어뜨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과 암을 내가 동시에 앓고 있다면 더욱더 혈당 관리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전반적으로 좀 무겁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암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서운 단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해결책은 하나죠. 혈당 관리. 혈당을 잘 관리하면 당뇨병이 있어도 암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치료가 빨리빨리 되면서 예후도 좀 더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당뇨병 환자에게는 혈당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암 발생까지 막아줄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전문 닥터케의 김지은이었습니다.